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힘드시죠? 어제 경기 이제 좀 한 곡이 넘겼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웬걸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경기를 지혜롭게 경기 운용해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선수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주 초반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마치 목요일 즈음 된 것 같은 그런 피로를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분의 이 젊은 기운과 또 이 유쾌함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두 분의 에너지가 좀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떤 선수들 얘기 나올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의 대진 먼저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8명의 선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MLCC 대전 윈텍 대 삼성전기입니다. 이 두 선수의 공통분모는 MLCC고요. 이 윈텍 같은 경우는 약간의 후발주자로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테슬라 쪽에서 차값을 계속 인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MLCC 수요와 연관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또 휴대폰 부품 쪽에서의 수요가 회복된다라면서 증권가에서 오늘 호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두 선수 윈텍 대 삼성전기의 대결 1라운드에서 오랜만에 MLCC 업황은 또 어떤지 이런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는 꿀벌 에이즈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꿀벌계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안 좋은 병이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 꿀벌 에이즈 치료제라는 거를 제놀루션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두 기업이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진매트릭스 제놀루션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기장 속에서 바이오 선수들이 그래도 상대적인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나온 이 재료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목해봐야 될지 진매트릭스 대 제놀루션의 대결 2라운드 다뤄보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모두가 울고 있을 때 남몰래 웃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해봤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두 선수죠. SCI 평가정보 대 비덴트 두 선수 3라운드에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4라운드는 게임 대전입니다. 오는 20일에 이 게임 개발자 회의, 글로벌 게임 개발자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임 관련 선수들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넷마블 대 카카오 게임즈 두 선수의 대결 4라운드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선수들 라인업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SVB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시선을 좀 유럽 쪽으로 옮겨볼게요. 우리가 기대해봄직한 재료들은 뭐가 있을까? 유럽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은 오늘 14일 발표될 예정인 이 CRMA,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어떤 선수들이 관심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재료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앞으로 이 모멘텀을 받을 만한 선수들에서 여러분들이 또 돌파구를 찾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두 분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CRMA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거 안 쓰고 우리 영 내에서 쓰는 것만 쓰겠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할 것도 없고요. 2차 전지 원료 이런, 그러니까 IRA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유럽 달래러 갔잖아요. 중국 거 쓰지 말고 중국 거 안 쓰게 되면은 IRA에 대해서 어쨌든 혜택을 좀 주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동참해라. 요것 때문에 간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거 말고 제가 볼 땐 별 내용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요즘 참 웃기죠. 2차 전지 외에는 네. 이게 뚜렷이 테마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 CRMA 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볼보 회장이 또 방문을 하잖아요. 볼보 CEO가 방문을 하잖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유럽 쪽에서 BYD 거 안 쓰겠다고. 이게 결국 CRMA 이거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슈를 왜 다 짚어보냐면은 네. 이런 이슈들이 변수는 결국 시장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어저께 장 초반에 시장 안 좋았다가 시장이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테마가 올랐지만은 시장 주도된 결국 2차 전지거든요. 오늘 시장 또 안 좋잖아요. 네. 2차 전지 쑥 죽어버렸어요. 쑥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은데 이것들이 이슈가 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장이 먼저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저는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웃어요. 항상 웃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안 웃어가지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인상 쓰고 있을게요. 어차피 이거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덮어놓고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너무 천하태평인지 모르겠지만 안 팔면 손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팔면 손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뭐 잡주 이런 것만 아니면은 시장 괜찮아지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정신 맞아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게 우리가 저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갑니다. 우리 코로나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CRMA와 관련해서도 이 중국과의 좀 이런 배제하려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나온 정책이고 이에 따라 2차 전지가 결국에는 핵심이 될 거다, 수혜 섹터 될 거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장에서 CRMA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워낙에 큰 이슈들이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CRMA가 발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사실 CRMA 발표한다라고 해가지고 움직였었던 종목들 보게 되면 폐배터리 쪽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 폐배터리 의무 사용에 대한 이런 이제 법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 CRMA 관련해서는 폐배터리 쪽이 거의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폐배터리 종목들 보게 되면 사실 종목들이 워낙에 또 탄력이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에 조금은 이제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CRMA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IRA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CRMA도 결국에는 이 중국 견제가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IRA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CRMA는 중국 쪽을 완전히 때린다 이쪽보다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워낙에 작년에 크게 되었으니 공급망을 좀 재편하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이제 의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중국에서 많은 비중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때리기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IRA 법안이 발표가 되게 될 텐데, 만약에 IRA 법안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IRA 법안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CRMA 발표에 대해서 이제 유럽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IRA와 다르게 차별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IRA 법안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RMA 관련된 이러한 구간들이 또 수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RMA만 볼 게 아니라 IRA도 같이 봐야 되고, IRA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이 배터리셀 3사가 투자를 할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또 이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RMA 단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재료가 나오니만큼 또 같이 공통분모에 있는 선수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게시판 열심히 보셨는데 뭐 팀장님 눈에 띄는 댓글이라도 보셨어요? 여기 있어요. 어떤 여기 거요? 벙벙님.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생겨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만 눈에 확 들어오시죠? 네. 그리고 현기 전문가님한테 해병대 같아요. 예, 지금 저희 물론 경기장 분위기 보면 여러분들 침울하시겠지만 저희 이상형 월드컵은 늘 유쾌하게 이런 상황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저희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서 오늘 시장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힘드시죠? 라면서 오늘 뗐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고 실신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시기도 하던데요. 저희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힘내면서 또 에너지 가득 차게 스피드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1라운드 저희 MLCC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윈텍이라는 선수, 사실 네임드 선수는 아닙니다.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니지만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오늘 경기 계속 좋은 모습을 띠면서 아찔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영원한 주전인 듯도 보이지만은 사실 근래 들어 그렇게 이름값을 잘 해주면서 제 몫을 한 적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번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 우승은 삼성전기인가요?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될까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먼저 전문가님.
저는 삼성전기 고르겠습니다. 삼성전기. 원래 오기 전에 윈텍 골랐었는데 아, 그래요? 삼성전기를 마음이 바꾸겠습니다. 바뀐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팀장님? 저도 삼성전기요. 두 분이 나란히 삼성전기를 골라주셨는데 먼저 마음이 어떤 이유로 좀 바뀌신 거세요, 전문가님? 일단 MLCC가 새롭게 이제 전장용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저가형 라인업을 늘리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이 전장용 MLCC가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크게 뛰어오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보다는 전장용이 조금 더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삼성전기든 혹은 이제 그 외에 MLCC 관련된 기업들이든 앞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주목을 하는 부분이 테슬라의 이 중저가 라인업, 최근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중저가 라인업을 늘리면서 LFP 배터리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LFP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주목도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으니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첨보도 지금 현재 공에서 모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MLCC도 지금 현재 테슬라가 중저가 차량 라인업 늘리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MLCC도 크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회복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윈텍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발주자고 상대적으로 테마의 힘을 많이 받아서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MLCC는 윈텍은 MLCC 뭐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MLCC. 똑같은 이제 이 MLCC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MLCC를 만들기는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고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완전히 테마 단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냐? 저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저가 대비 2,000원 구간에서 놀던 종목이 네. 6,000원이 넘어갔으니까 300% 넘었잖아요. 그쵸.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너무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러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업황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수요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MLCC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전장용 MLCC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좋아질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나온 거니까 삼성전기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기로 골랐습니다. 경기 분위기도 함께 좀 반영을 해주셨고요. 팀장님? 네. 오늘 이렇게 게시판이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여기 준호님이 네. MLCC는 3년째 얘기하고 있다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준호님 외에도 다른 분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있죠. 그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반에 그 CRMA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2차 전지를 보고 어떨 때는 방산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기마다 보고 싶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시장이 답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는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라고 하지 얘기 안 해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제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 뜨는 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어쨌든 SBB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또 어떤 게 또 주도세트 나올 거예요. 그쵸.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은 우린 그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잘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 8월 때 뭐 태조 이방원 얘기했었다가 작년 말에 방산주 그렇게 괜찮았었다가 그리고 10월 달 넘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갔었다가 올해 넘어와가지고 1월 달에 챗GPT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갔었다가 또 이제 양에 다가오니까 철강화학 얘기했다가 또 2차전이 다시 갔거든요. 시장이 항상 그거 같아요. 중국집 가면 요리 있잖아요. 월요일 요리 있고 화요일 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MLC도 마찬가지로 봐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이 지금 없는 거죠. MLC보다 더 관심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IT 쪽이 가야 MLCC도 제가 볼 땐 간다라고 해요. 물론 전장용 MLCC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전장용 MLCC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자율주행 너무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죠?
얘가 작년인가요? 작년 초하고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번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다시 언제 올지 한번 기다리는 게 제가 볼 때 낫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얘기가 새버렸는데 제가 삼성전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조금 안 좋지 않았다라면은 제가 윈텍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장을 보시면서 관전 포인트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지표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목별 등락 현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거의 1,400 종목 육박하거든요. 상승 종목수가 100 종목이 안 돼요. 하락 종목수가 1,400 종목이 넘어가요. 이거 제가 왜 짚어보냐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영향을 준 요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 봐요. 근데 그 투자 심리가 뭐냐면은 자,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상승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매수 심리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락 종목수가 1,400 종목 넘어간다라는 건 지금은 누가 봐도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지금 윈텍이 한 14% 상승 나오죠? 네. 나오는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까 끝까지 버틸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윈텍이 주가도 솔직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만 보더라도 이게 2,200원인가 해서 6,7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누가 보다 뭐 3배가 많이 올랐다 작게 올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또 다르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책임에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지금 상승 변동성이 오히려 하락 변동성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두 분이 동일한 이유를 대주셨어요. 결과적으로도 똑같고요. 삼성전기를 골라주셨는데 평소보다 경기 분위기를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윈텍이 지금은 강하기는 하지만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조금은 안정적인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기가 강력 우승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도 가뿐하게 윈텍을 이깁니다. 삼성전기 거의 80%의 압도적인 지지 나왔습니다. 윈텍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6,270원이요. 보유자 영역으로 보셔야 될 보유자 것 영역? 같고요. 일단은 오늘 고점 부근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00원 안내드리고 웬만하면 차익 실현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 좀 수익 났을 때 챙기자 보유자의 영역으로 윈텍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으로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요. 꿀벌 에이지란 무엇인가 또 갑작스럽게 나온 이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두 선수들 얘기 좀 나눠볼게요. 진매트릭스 대 제놀루션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팀장님? 저는 진매트릭스요. 진매트릭스. 저도 진매트릭스입니다. 네. 이 두 선수 그리고 또 재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 RSV라고 호흡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놀루션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꿀벌 에이즈. 이게 낭충, 봉화, 부패병 바이러스 이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걸 안 읽고 그냥 꿀벌 에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현타가 오죠? 낭충, 봉화, 부패병. 아무튼 이랬는데 그러니까 요게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 겨울 되면 구제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 또 돼지 열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고 곤충 바이러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놀루션이 아니라 진 매트릭스를 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건 순수하게 차트예요. 제놀루션은 오늘 갭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무조건 버텨야 돼요. 갭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갭보다는 장대 양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은 중간에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게 되면서 그 가격까지 밀어 올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갭은 순식간에 올렸기 때문에 중간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방가루님이 이거를 방송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지 마세요. 하여튼 저도 보긴 봤는데.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방가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본인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 판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판단이 깔리고 난 이후에 본인 판단과 맞는 전문가와 같이 이게 조인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얘기가 네. 있었냐면은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게시판에서 어떤 분께서 좀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시각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게 맞는데 그거 뒤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각자의 소화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저도 가끔씩 보면 전문가분들 너무 네.
공부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김영현 전문가 같은 경우 뭐만 해도 뭐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리고 지금 진 매트릭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호흡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얘기한 제가 의학 기자 정도는 수준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의사 정도는 안 돼요. 면역학 의사과 정도 안 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맞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몸에 있는 면역 차이가 스스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적으로 저는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이 RSV가 지금 퍼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호흡기거든요. 호흡기면은 입이 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사람의 인체가 생각보다 이게 강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피부를 못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감염이 안 되는 거 호흡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흡기도 이 습하게 축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하게 유지가 되게 되면서 보호막이 쳐지게 되면서 바이러스를 못 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 나왔다라는 건 아마 환경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여름에는 감기가 잘 안 걸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 잘 안 걸려요. 근데 겨울에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날씨를 잘 보세요. 여름에는 고온 다습해요. 겨울에는 건조하죠.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코 점막이 습하게 유지를 안 해주게 되면 논바닥처럼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 들어가고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충돌하게 되면서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싸우게 되면서 면역체계가 이 바이러스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버는 그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서 몸에서 면역체계가 나와서 스스로 이거를 물리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게 영유아 중심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조심스럽게 코로나 여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답 나왔어요. 호흡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 점막만 습하게 잘 유지만 하더라도 감기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아마 20일이 되게 되면은 마스크를 다 벗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겨울에 면 마스크라도 써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왜냐하면 코를 잘 습하게 유지만 시키더라도 감기 절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잘 습하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러스가 코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3일 될 때까지 잘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아마 RSV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감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그 습하게 애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강남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퍼졌던 얘기 있더라고요. 애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애기들 그 KF94 이런 거 씌우지 마시고 면마스크 씌우셔가지고 습하게 잘 유지하세요. 그러면 RSV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거래량하고 오늘 변동성 요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 변동성을 감안해서 진 매트릭스 지금 재료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골라주신 결과고요. 진 매트릭스 동일하게 골라주셨죠? 제가 감기가 안 걸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거든요, 제가. 감기를 안 걸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유를 알았네요. 어쨌든 진 매트릭스를 고른 건 제놀로션이나 진 매트릭스나 지금은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 매트릭스는 그동안에 하락폭이 이제 굉장히 좀 컸었는데 이 큰 상태에서 이제 RSV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진 매트릭스가 그렇게 뭐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좋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이 A형 감염에 대한 인상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일상 수준이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 매트릭스가 그렇게 크게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RSV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반응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어찌됐든 시장은 이 이슈가 어떤 것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 반응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제놀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꿀벌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상 3상까지도 이제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품목허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꿀벌이 또 굉장히 이로운 곤충이잖아요. 비단 뭐 이제 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씨를 퍼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로운 곤충인데 결국에 이제 이 꿀벌 에이즈가 치료가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앞으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이제 부분인 거고 품목허가까지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나아갔으니 상당히 이제 좋은 호재다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급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차익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슈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 품목 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재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차익 실현 심리가 완전히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놀루션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매트릭스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 이동 평균선 저항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매물대에도 도달을 했지만 어찌됐든 수급 자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워낙에 이제 하락폭도 과도했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을 그래도 지켜주는 선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켜준다라고 하면 재급 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선택은 진매트릭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기술적인 부분을 더 많이 고려를 해주셨고요. 지금 두 종목의 변동성의 폭으로 따지면은 비슷한데 한 선수는 양봉, 한 선수는 음봉을 기록하면서 이 차익 매물을 받고 있는 제놀루션이 일단 떨어졌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진매트릭스였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진매트릭스 대 제놀루션. 이번에도 동일하게 갑니다. 7대3. 진매트릭스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제놀루션은 지금 5%가량 상승 중인데요. 팀장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이거 아까 전에 제놀루션은 이 네, 갭을 지킨다는 제놀루션. 전제를 깔고 가격을 잡았는데 네. 요거는 15,00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15,000원이요. 네, 지금 제놀루션 전거래일 대비 5%가량 네. 오른 12,770원인데 15,000원 오늘 고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 15,0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이냐 아니면 긴 겨울로 다시 좀 들어가냐 이런 경기 분위기 속에서 겨울이 길어진다면 좀 뭔가 안전한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안으로 선택이 많이 되는 쪽이에요. SCI 평가정보 그리고 비덴트입니다. 두 선수 오늘 거래가 좀 상당히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과연 의미 있는 상승일지 짚어보면서 또 두 선수의 대결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SCI 평가 정보입니다. 팀장님. 동일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를 고르신 이유는요? 일단은 사실 고금리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인데 오늘 이제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덴트가 올라간 게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 동결하게 되면은 이거 성장주 쪽엔 상당히 또 이 투심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성장주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길게 갈 거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속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또 뭐 금리 동결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이제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원래 고금리로 갈 때 상승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오늘 상승이 나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사실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수급이 괜찮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고금리를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빅스텝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하루 이틀 만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원래 빅스텝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빅스텝 가능성 제로가 되면서 금리 동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됐든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단타용, 완전히 트레이딩용 수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SCI 평가 정보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또 조그만한 거 하나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또 엮여서 살짝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에서 오늘 완전히 또 윗꼬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시장이 이제 떨어지면서 보통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떨어지는 이유가 고금리가 아니라 SVB 사태의 파생이잖아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많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SCI 평가 정보를 골랐느냐? 비덴트가 최근에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안 좋은 이슈가 너무 많고 지금 또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횡령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의 횡령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횡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접근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 비트코인 종목도 뭐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일단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가려면 무언가 굉장히 좀 비트코인 가격세가 확 회복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온다라든지 이렇지 않은 이상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비덴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웬만하면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약간 차악을 고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좀 지금 매수를 한다거나 이럴 만큼 매력적이진 않은데 그나마 좀 노이즈가 적은 SCI 평가 정보 쪽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이유에서죠? 네. 비덴트를 할 바엔 그냥 직투를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지금 비덴트 할 바에 그냥 가상화폐 사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지금 김영일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좀 봤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바닥이 잡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왜냐면은 이게 비덴트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얘기 나올 때마다 관련주로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또 SBB 사태 나오다 보니까 또 금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또 엘컴텍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비덴트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비트코인 얘기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왔었다가 중요한 것은 그 급등이 고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고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 약발이 이제 조금씩 약해졌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소고기 맛있습니다. 소고기 맛있는데 저는 한 번 먹을 때 1kg 이상 먹기 때문에 3번 연속 먹으면은 조금 질려요. 물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마다 이제 아시잖아요. 구제역 테마 계속 나오는데 계속 영향력이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비덴트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다면 차라리 전 직투가 낫다고 보고 STO도 마찬가지입니다. STO가 만약에 출범이 되게 된다면 저는 STO 직접 직투하는 게 낫지 관련주 보는 것보다는 뭐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SCI 평가 정보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차트상 봤을 때 한 번 정도 더 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200억 불 정도 지금 채권 손실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SBB가 기존에 기업 대출 나갔던 게 있는데 이게 50억 불이에요. 50억 불인데 이 우리나라 돈 한 5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부실 채권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출신 관련돼 가지고 요 종목이 부각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SBB 사태가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은 아마 채권 출신 관련돼 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변동성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차트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한 번 정도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비덴트보다는 SCI 평가 정보가 훨 낫다. 이렇게 하시면 될게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 양지사하고 신라섬유 그 품절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시장이 빠지면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의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진 시장 조정받을 때 우리가 직전에도 생각해 보면은 조정받을 때 이런 선수들이 크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물론 짧기는 하지만요. 이번에도 뭔가 좀 재현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이 SCI 평가 정보를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SCI 평가 정보 대 비덴트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표 결과 6대4입니다. 동일하게 갑니다. SCI 평가 정보 다음 라운드 올리고요. 비덴트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비덴트는 목표가 낮습니다. 4,100원. 4,100원. 지금 3,570원이니까요. 4,100원 정도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의 고점보다는 약간 위쪽이네요. 네. 4,100원. 그럼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게임 두 선수 다뤄볼 거예요. 게임 가운데서도 글래머, 위메이드나 이렇게 재료 있는 선수들 좀 다뤘었는데 넷마블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반갑기도 한데 두 선수 어떤 재료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다 흐름은 비슷한데 직전 고점은 전혀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넷마블 대 카카오 게임즈. 골라보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 네. 저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카카오 게임즈 응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 요거는 이제 형제 집에 잔치가 카카오의 SM 인수 그 얘기하시는 거죠? 카카오 엔터 IPO. 카카오 엔터 IPO 보시는 거세요? 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GDC 2023이 있거든요. 게임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네. 지금 잘 보시면 게임주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 정도 소외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게임주에 호재가 될 만한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GDC가 나왔는데 요것도 중요한 건 시장에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것도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잘 보세요. 해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해요. 그런데 해마다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바이오가 가고 어떤 때 바이오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전문가분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열린 시기로 해서 만약에 바이오주가 주도주 섹터다. 그러면 그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GDC 2023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지금 시장에서 게임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GDC 2023이 호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형제 쪽에 잔치가 있어요. 카카오 엔터가 IPO를 진행하는데 근데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 엔터가 사우디에 투자를 유치를 할 때 IPO를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사우디 돈 빼버려요. 돈 달라 그래요.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꼭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엔터 IPO를 진행하게 되면은 곁다리로 카카오 그룹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넷말보다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더 조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근데 여유예요. 이게 잔치도 맞고 네.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카카오가 너무 증식을 하면서 민심을 잃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IPO가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까 잔치 시작하기 전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대변해 보자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약주가 가면 안 돼요. 제약주요? 죄악주 가면 안 돼요. 민심하고 주가는 별개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민심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 와서 SM도 들썩거리고 그렇게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네. 아마 그들만의 잔치가 좀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조심스럽게 삼성생명하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 네. 그게 IPO 될 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카카오 게임즈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카카오 엔터 IPO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나마 중국 판호 이제 발급에 대한 이러한 네.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완전히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양회가 강한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약간 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이제 아케이지 월을 이제 또 사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새로운 신작 게임인가요? 신작 게임이죠. 그래서 아케이지가 원래 있었던 게임이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만져가지고 아케이지 월하는 게임으로 나오는 건데 2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그리고 출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이번 달에 발표가 되는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전 모집이 많이 됐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게임주에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수급 자체가 몰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출시일이 21일이기 때문에 흐름 보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보게 되면은 상승하기가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쭉 우상향하다가 지금 이제 고개가 꺾여 버렸는데 네. 여기서 고개를 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올라갔었던 고점 부분의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현재 이 아케이지 워 이 발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외에 모멘텀은 말씀 주셨던 이제 카카오 그룹 쪽 같이 움직이는 거 요거 하나인 건데 그러면 이제 같이 움직이려면은 뭐 말씀 주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또 이 금리 동결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성장주 쪽에 투심이 형성될 수 있으니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접근하기에는 카카오 게임즈는 굳이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카카오 그룹주 중에 접근을 할 거면 저는 뭐 카카오를 사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를 사든지 뱅크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넷마블은 왜 골랐느냐? 이번에 이제 이 모두의 마블 2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를 새롭게 이제 이 접합을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모두의 마블이 또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던 게임이고 네. 이제 2가 나오면서 메타버스까지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하고 NFT도 어느 정도 이제 접합을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넷마블이 또 최근에 워낙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데 좀 앞장서 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영업 손실이 나왔잖아요. 외형 성장은 이제 해줬는데 영업 손실이 나온 만큼 올해 또 이제 신작 기대감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중국 판호 발급받은 게임들도 이제 중국에 계속해서 좀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상반
상반기에는 모두의 마블 2,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조금 더 이제 넷마블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 대박은 안 터져도 중박 정도만 나오더라도 실적 개선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넷마블도 올라가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폭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고찐 개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넷마블 고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에 관심이 없다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태근 팀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 카카오 게임즈로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신작 부문 측면에서 봤을 때 넷마블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김영일 전문가는 넷마블을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음 대진이 결정됩니다. 보시죠. 두 게임 선수의 대결, 넷마블 대 카카오 게임즈. 고민 많이 하셨어요. 카카오 게임즈 근소한 표 차이로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넷마블이 떨어졌는데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65,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7,200원이고요. 65,000원 다음 가격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4강 대진표 보겠습니다. 4강 대진 어떻게 꾸려졌을지 확인해 보시죠. 4강 1라운드는 삼성전기 대 진매트릭스, 2라운드 SCI 평가정보 대 카카오 게임즈. 1라운드는 완전히 체급이 너무 안 맞네요. 이런 대결이 가능할까? 삼성전기 대 진매트릭스의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전문가님.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진매트릭스요. 왜요? 진심이세요? 진 매트릭스부터 들어볼게요. 진 매트릭스가 왜 저 좋을까요? 삼성 전기는 네.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글 많이 올려주세요. 제대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할 얘기 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 글 오시면 그거 제대로 볼게요. 그래서 진 매트릭스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낫다? 네, 낫다라고 봐요.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오늘 이 정도 상승 나왔으면은 강하다는 시장 신경 안 쓴다는 거, 안 쓴다라기보다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기가 맞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매트릭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모멘텀 많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지금 이제 하반기 슬슬 좋아질 종목들 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MLCC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슬슬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포트에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첨보 같은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뭐 미세 공정 쪽이라든지,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러한 쪽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MLCC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고, 이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현재 주가는 매력도가 있는 주가다라고 생각이 되고, 진매트릭스는 이제 오늘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요게 이제 더 가려면 이제 바이러스가 더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저희 FD님도 걸리셨잖아요, 감기. 네. 그만큼 이제 최근에 감기가 엄청 독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한 번 알았었는데 2주 내내 알았었거든요. 독감은 아니었는데 그냥 네, 감기였는데. 그래서 아마 요게 더 퍼지면은 진매트릭스가 지금 시장에 그렇게 또 주목받을 게 많이 없다 보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이 시장에서 줄을 이을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로봇이나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할 거면 그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기로 골랐습니다. 네,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주셨어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결승전 올라갈 선수는 누굴까요? 삼성전기 대 진매트릭스의 대결입니다. 그래도 진매트릭스가 0표는 아니에요. 조금 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팀장님.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보통은 인지도 따라서 가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매트릭스를 열렬히 응원해 주신 우리 팀장님이 지금 매트릭스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오늘 상승 이후에 한 네. 2차 상승 나오면 한 4,600원 정도? 4,600원. 그 정도는 목표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000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고점을 약간 넘어서는 가격 4,600원까지 단기적으로 열려있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럼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의 대결은 SCI 평가정보 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앞서서 8강에서 3, 4라운드는 다소 좀 착을 고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 대결이 어떻게 될지 두 분도 고민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라주시죠. 먼저 팀장님.
고민 안 했어요. SGI 평가 정보. 한 번에 SCI 평가 정보 그리고요. SCI 평가 정보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SCI 평가 정보를 골라주셨어요. 이렇게 뭐요? 명확하게 SCI 평가 정보를 기울게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일단은 차트가 우선순위가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SG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1라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SGI 평가 정보가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물론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것도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SGI 평가 정보가 낫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금리를 보게 되면 차라리 제주은행이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금리보다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50불 가량에 나갔던 이 대출이 부실로 잡히게 되면서 채권 추심이 그래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5%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네. 일단 시장 상황 때문에 입꼬리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빈이 그 얘기했죠.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해칭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봐야 되긴 하거든요. 어제 엘컴텍도 오늘 이제 더 급등 급등해요. 나왔잖아요. 네, 금 관련주. SCI 평가 정보도 결론적으로 시장이 지금 저는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니까 저희 얘기하는 사이에 음봉으로 됐다가 순식간에 4% 정도 또 회복을 했거든요. 네. 수급은 살아 있어요. 수급은 네. 살아 있고 아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살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내일 시간 더 떨어진다. 그럼 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어려울 겁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정말 수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이런 이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혹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부재해요. 결국에 이제 아케이지 워가 지금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이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약간의 해칭의 성격도 갖고 있는 SCI 평가 정보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있으니까 게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전 예전부터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궁금했던 게 그 게임주들 한참 정말 붐을 이뤄서 갈 때가 한 2013년도였나요? 그때는 막 신작 모멘텀 나오면은 그쯤에 일정 플레이 해가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되셨는데 요즘에 주변에 생각을 해보면은 핸드폰으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SNS도 그때 2014년 때는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핸드폰을 딱 켜면 게임을 예전에 무슨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쿠키런, 네, 데브 쿠키런 뭐 네. 이런 것들 할 때 생각해 보면 SNS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고 그리고 OTT도 지금만큼 활발하지 그쵸. 않았고 콘텐츠도 지금만큼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게임이 다른 콘텐츠 섹터와 계속 대결을 해야 되는 네네. 거죠.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활발해지면서 그렇다면 게임은 사양 산업이 됐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콘솔 게임도 이렇게 건드려봤다가 지금 뭐 코인 쪽도 했다가 하는데 어느 쪽에서도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게임은 계속 힘들 것인가? 우리는 중국의 판호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일단은 사양 산업은 아니에요. 아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웹툰이 결국엔 많아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잖아요. 그 산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도 이게 적절한 얘기가 제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웹툰을 좀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메뉴가 음식적으로 생각하면 신메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자영업을 하는데 한때 수입가자 열풍이었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아이템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대만 카스테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맞아요. 대만 카스테라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유행할까? 뭐 망고 주스도 했다가 과일 그쵸. 주스 했다가 뭐 요즘에 에그 관련된 뭣도 있고. 그죠?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게임도 이게 유행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유행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에이소프트 같은 온라인 게임이 상당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 캔디파인가요? 뭐죠? 캔디팡 맞지 않나요? 캔디팡 맞아요? 캔디런. 저도 하여튼, 게임을 안 해서 저도 게임을 안 캔디 크러쉬. 캔디 크러쉬. 크러쉬. 하고 지하철에 그 팡은 뭐죠? 갑자기 애니팡. 애니팡. 맞아요. 애니팡 썬데이토즈.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게임을 안 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그죠? 네. 그래 그때 보면은 이제 컴투스하고 그다음에 에이소프트보다는 컴투스하고 선대처가 강하게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있었고 이제는 모바일에서 이제는 NFT라든지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만 카스테라가 잘 풀려가지고 유행이 끝났는데 그럼 다음을 뭘 또 유행시킬까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NFT하고 메타버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펄어비스가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 공개를 하면서 네.
와, 여기 나오게 되면 10대, 20대도 진짜 많이 하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픽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건 검은 사막도 그랬잖아요. 네. 아, 그쪽 그랬어요? 팀이 그걸 잘하죠. 아, 그래요? 그랬구나. 그래서 BNS 같은 것들, 그걸 보다가 BNS 같은 것들 보게 되면은 다 너무 칙칙해요, 화면이. 그러다가 눈에 확 들어오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아이폰도 저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분이 여기 많이 게임 쓰는 안 거. 하셔서 그렇고 게임 하시는 분에게 간략하게만 알려줘요. 간략하게만. 저는 잘 게임을 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결국에는 괜찮아요? 게임이 네. 완전히 캐시카우 그러니까 네. 컨텐츠로 따지면 텐트폴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 하거든요.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리니지 지금 같은 거? 리니지도 네. 그렇고 최근에 이제 게임 핫한 거, 뭐 PC 네. 게임,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이게 한 10년 넘어서 계속 이제 수요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게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요. 트렌드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트렌드를 바뀌면 네. 이제 NFT 쪽으로 뻗쳐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좀 캐시카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신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 우리 국내 게임사들의 비난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너무 이제 과금에 좀 유도가 되어 있는 게임들이 그쵸, 많다. 그쵸. 네. 이게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좀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게임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단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얘기는 1시간씩 해도 재밌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저희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볼게요. 결승전 보겠습니다. 네, 결승전 보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 결과 봤어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두 분이 SCI 평가 정보를 올려주셔가지고 저희 카카오 게임즈 가격 전략 세우고 넘어갈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팀장님? 카카오 게임즈는 5만 원이요. 5만 원, 네. 지금 43,100원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결승 대진 보겠습니다. 결승 대진은 삼성전기대 SCI 평가 정보 이렇게 대결됐고요. 그러면 두 분은 간략하게 선택만 좀 해주세요. 먼저 전문가님. 게임 얘기 더 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그쵸. 근질근질거리는데 일단 SCI 평가 좀 보고 그랬습니다. SCI 평가 저도 정보? SCI 평가 정보. 아, 그래요. 삼성전기를 이기네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데 왜 SCI 평가 정보가 더 낫다고 보세요? 삼성전기는 지금은 사실 고점이라고 생각해요. 단기 고점. 아. 그래서 눌림 구간에 저는 들어가야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SCI 평가 종목은 수급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단기 트레이딩은 한 차례 정도 무조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당분간은 좀 더 조정이 나올 거니까. 그럼 해칭 관점에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이 접근 가능할 거니까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SCI 평가 정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팀장님은? 제 시간 양도할게요. 게임즈 얘기하세요. 제 시간 양도할게요. 부족하죠? 아니에요. 여기까지. 부족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이 이야기는 길이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기를 보는 것보다는 SCI 평가 정보를 보는 게 그래도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땐,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땐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분위기를 반영해서 두 분의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하겠습니다. 결승전 대결 결과 삼성전기 대 SCI 평가정보 그 대결의 결과 보시죠. 오늘의 우승 선수입니다. 네, 오늘의 우승 선수 과연 두 분은 SCI 평가 정보를 골라주셨는데요. 역시 삼성전기죠.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대진이 공개되자마자 오늘의 강력한 우승 선수로 떠올랐는데 오늘의 우승 삼성전기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기 두 분은 좀 단기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기로는 좀 힘들 거라고 보셨는데 그래도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조금만 더 봐서 16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16만 원 그리고 SCI 평가 정보를 팀장님께서 세워주세요. SCI 평가 정보는 저는 8,000원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삼성전기는 저 개인적으로 네네. 삼성전기가 가려면은 저는 그 서버용 FC BJ 있잖아요. 네네네. DDR5, 네. DDR5 관련돼가지고 그게 돼야 아마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금방 갑니다. 두 분과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라인업에 2차전지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분위기가 나아진다면 2차전지 가장 먼저 좀 보고 싶으시죠? 저희가 그래서 자세히 2차전지 이야기하는 시간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오프라인 강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클래스토콩 이 대망의 그 첫 시간이고요. 2차전지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합니다.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기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참가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는 안으로 넘어갑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 상단에
배너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참가비 무료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함께 하시면 또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힘드시죠? 조금은 시장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 주시고요. 향후의 대응 전략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